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다소 시간이 좀 늦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락은 여기까지 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지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세 하락장이라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계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내일 시장도 별로 좋지 않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약세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하죠. 미증시가 하락 중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만이죠. 2년하고도 3개월 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 오일 가격은 공급 우려로 상승 중입니다. 공급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거기에 수요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잔존합니다. 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강보합입니다. 추가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건 계속 보겠습니다.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어떤 이유일지 한번 봐야겠죠. 자, 국내 뉴스입니다. 인플레 위협 이제 시작이냐? 주식 비트코인 공포의 하루. 조만간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큰 폭의 하락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발 물가 상승 충격과 금리 인상 우려로 일제 하락 마감했다. 물가를 잡으려는 미 긴축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급속 냉각 중이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요. 이젠 또 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블랙 먼데이다. 3.52% 하락. 연중 최대 낙폭 2,500대 추락. 여기서 연중 최대 낙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매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코스닥도 830선을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지수를 보시면 아시니까 검은 먼데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나갈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매도량이 많았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그 상대 강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RSI 같은 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만 떨어지냐라는 시스템 리스크인지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포인트가 한국이 이렇게 하락했죠. 미국도 하락했죠. 중국은 일단 물음표입니다. 넘어가고 베트남 하락했죠. 유로 하락했죠. 영국 하락했죠. 독일 하락했죠. 러시아 하락했죠.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만, 인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당연히 채권은 올라가겠죠. 채권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채권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 개념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늘 경제학자들은 어렵게 얘기하죠. 왜냐? 당신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들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속일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을 보시면 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금리도 인상된다고 하고 그 경기 침체가 온다. 즉 약간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안전자산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금은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중국은 왜 안 떨어질까요? 중국은 저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금리 때문인 거죠. 금리, 인플레이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락 추세 중이라고 했죠. 근데 상승 갭 이후에 하락 갭을 주의하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락 갭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 갭이 발생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버버한 상태예요. 어버버.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려할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신용 리스크입니다. 신용 리스크. 신용을 무리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당한 우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지켜보시고요. 거래량이 대폭 하락하고 있죠. 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가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입니다. 이 회색 막대기가 거래량 규모입니다. 거래량 규모가 컸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주식의 매매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치 보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어떻게 되는 거지? 물음표입니다, 다들. 하락은 하는데 어어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어어 하는 애들이 언제 팔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인버스를 통한 해지입니다. 사실 인버스만 얘기하고 앉았냐라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댓글을 봤을 때. 사실 이해합니다. 예. 포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버스 운운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통해 해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왜 얘가 인버스를 얘기했는지 조금씩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최저 2400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240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코스피는 최저 2400까지 간다.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복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21년 초에 말씀드렸어요. 즉 1년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거다. 한참 남들이 용비어천가 부를 때 있잖아요. 룰루랄라 계속 올라갈 거야. 그때 제가 코스피 밴드를 4000부터 220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때 제가 텐스맨이라고 하면 월드워 Z에 나오는 용어죠. 남들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상황이 긍정적이더라도 쥐어 짜내서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텐스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2400이었네요. 2400에서 4000까지 간다. 예, 요 밴드에서 사람들은 야 4000 간다더니 라는 거에 집중하시지만 저는 2400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2400이라고 했냐?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제가 가정을 여러 가지 했었죠. 예, 코로나급 악재는 없다고 가정. 10년 내에. 사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그건 코로나급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있었던 이슈거든요. 사람들은 똑같은 이슈에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악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2440입니다. 자, 엘리엇 파동 기반으로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봤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저는 이게 3300을 찍었을 때 분석을 한 거죠. 아, 얘는 떨어지면 2400까지 떨어질 거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현재 3300을 뒤로 하고 2500까지 와 있습니다. 2400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 떨어지면 24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2400을 뚫고 폭락장이 온다. 예, 폭락장이 오면 225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구할 거다. 왜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요. 이런 하락장이 없었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역대 흐름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폭락 직전입니다. 그 2600, 2700을 찍다가 그때 2800까지 갔죠. 그러다가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했었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꺾이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이 됐죠. 지금 현재 하락은 장기 이동 평균선 터치를 한번 안 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점진적인 하락 이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뚫는 척 하다가 코로나 폭락이 왔죠. 예. 이런 급격한 하락장이 올 거냐? 온다면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폭락장을 가져오는 흐름이 될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때처럼 흘러가느냐겠죠. 만약에 대폭락이 발생한다면 자, 한 번에 반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한 번에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여기죠, 여기. 예. 한 번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의문의 반등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반등 흐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좀 멈춰들다가 하락을 끝내는 척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요거를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한 번에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길 좀 기다려 봐야겠죠.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역대 코스피 외국인 일별 순매도 예전에 작성했던 자료인데요. 뭐 흐름은 똑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1조 원 규모 이상을 판 이런 외국인 순매도죠. 자, 외국인이 팔았을 때 이후에 반등 흐름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왔다. 역사적으로 흐름이 그랬다. 외국인이 크게 파는 거는 추가 폭락을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규모 매도 이후에 순간적인 폭락은 오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라는 겁니다. 대폭락의 이유는 뭘까요? 예, 그냥 ETF 때문입니다. ETF가 생기고 나서 저런 코로나 폭락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왜냐? ETF 시장이 점점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각종 ETF와 프로그램 매매가 기민함을 증가시킨 거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예전보다 증가했다. 왜냐? ETF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ETF에 투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하락이 더 가속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라든가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혜택을 준다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시의 컨틴전시 플랜, 즉 긴급 플랜이 가동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창기입니다. 민심이 좀 우려되는 거죠. 지금 먼 나라 미국에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1%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최저치인 41%보다 낮은 거죠. 물가 상승의 취임 이래 최저치다. 물가 상승이랑 뭐 주식시장의 하락 같은 것들이 민심을 흔들고 있겠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정권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코로나 하락 때 그 가동했던 컨틴전시 플랜을 해서 민심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인버스를 좀 추가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망을 좀 해볼 거예요. 반등 이유가 뭘까요? 반등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유했던 현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증시 격언에 있죠.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액 현금화는 좀 위험하고요. 바닥 시그널을 알아야 됩니다. 바닥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별도로 언급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리먼 사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리먼 때 큰 폭락을 했었죠. 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폭락에 대한 영상도 찍겠죠. 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폭락은 리먼 브러더스 폭락입니다. 현실주의자 리먼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이 좀 넘어서 길긴 한데 1.5배속 정도로 보시면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상승할 때는 너도나도 다 돈을 법니다. 제가 가장 경계했던 상황이었죠. 길거리에 술자리를 가보니까 너도나도 주식을 보고 있더라. 근데 평소에 주식 투자도 별로 안 해본 애가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양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모습이 멍황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뭐 영상이라든가 의견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중요하겠죠.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상을 올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장도 슬기롭게 대처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선을 붕괴하고 내려온 상황이라 우려하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버스로 해지하면서 반등 시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있었던 상황입니다.